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1강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특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2점짜리 5번, 2점짜리 12번, 3점짜리 9번, 3점짜리 12번 이 4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그림은 X몰롱도 염산 수용액 30ml와 Y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를 혼합했는데 문제에서 어떤 애를 자료로 줬냐면 혼합용액에서 전체 이온의 몰롱도의 합이라는 값을 줬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풀 2점짜리 5번, 12번, 3점짜리 9번, 12번에서 계속 나와요. 몰롱도의 합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X몰롱도 염산수용액 V리터를 가지고 있었어. 이 용액의 몰롱도는 X몰인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몰롱도의 합인 거야. 그럼 일단 우리 이 용액 안에 어떤 이온이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HCl 안에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는 두 종류의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네들의 몰롱도의 합이라는 건 H 플러스의 몰롱도와 Cl 마이너스의 몰롱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물질의 몰롱도를 알기 위해서는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부피랑 용질의 양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이 용액 Vml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용액의 부피는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럼 우리 얘네 각각의 몰롱도 값을 구해서 더해주기 위해서는 부피는 알고 있으니까 용질의 양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HCl의 몰롱도와 HCl의 부피이기 때문에 이 용액 안에 내가 최종적으로 넣어준 HCl의 몰수를 알 수 있는데 N은 MV와 같다는 공식 변형에서 우리는 M 곱하기 V를 용질의 양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HCl의 양은 X 곱하기 V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HCl은 물에 녹았을 때 이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100%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HCl XV몰을 녹여서 V리터짜리 수용액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 XV는 용액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1대1대1의 개수비로 모두 다 이온하기 때문에 제로 XV몰, XV몰씩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이제 얘 몰수만 알면 전체 이온의 몰롱도 합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H 플러스의 몰롱도는요. 용액의 부피. 어쨌든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V리터지. 일부러 리터 단위로 드렸어요. 용액의 부피는 V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XV. Cl-도 마찬가지로 용액의 부피는 V인데 용질의 양은 XV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혼합용액의 부피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값만 알고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몰롱도가 EX와 같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을 4개 문제에서 모두 다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일단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풀어볼 건데 그림은 X몰롱도 염산수용액 30ml와 Y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를 혼합했을 때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안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 볼 거냐면 이 안에는 하얀 색깔 동그라미와 검정 색깔 동그라미가 같은 개수 3개씩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안에 2가지의 이온만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가 섞은 용액을 보면 HCl이에요. 여기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들어있고요. NaOH에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총 2종류의 이온을 포함하는 산과 2종류의 이온을 포함하는 염기를 섞어줬어. 근데 여기 안에 2가지 용액 이온밖에 없대. 이거 뭐야? 이 용액은 어떤 애라는 거야? 내가 얘랑 얘를 섞어줬는데 산에 들어있던 이 H 플러스와 염기에 들어있던 OH 마이너스의 양이 완전히 같았구나. 그래서 얘랑 얘가 1대1로 반응해서 모두 다 없어지고 용액 중에는 구경꾼 이온인 Cl 마이너스와 나트륨 플러스만 남았구나. 이 용액은 중성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몰롱도 합이 A 몰롱도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혼합 용액을 만들었을 때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을 A라는 값을 이용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일단 이 용액을 분석해서 A의 값을 비례식으로 얻어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얘가 중성이라는 걸 알아낸 게 첫 번째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항상 혼합용액의 액성을 얻어낸 다음에 각 산과 염기가 포함하는 이온의 양을 몇 밀리리터에 몇 개씩 포함하는지 설명을 했었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은요, X몰농도 염산수용액 30ml와 Y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를 혼합한 용액입니다. 일단 각각 용액을 보면 염산은 일가산으로서 이 용액 안에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같은 양만큼 있고요. 수산화나트륨도 일가염기로서 얘 10ml 안에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같은 양만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알고 있는 거는 얘 30ml랑 10ml를 혼합했을 때 중성이라는 거는 이 용액 안에 들어있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X몰농도 염산수용액 30ml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N몰 있다고 내가 미지수를 설정하면 Y몰농도 NaOH 수용액 안에도 얘네들이 각각 N몰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혼합을 해보면 염산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각각 N몰씩, 수산화나트륨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각각 N몰씩 포함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용액을 혼합하면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1대1의 몰비로 모두 다 반응하고요. 이 용액에는 전체 이온이 2N몰 있고 이 용액이 몇 밀리리터 안에 있냐면 30이랑 10ml를 혼합했으니까 40ml 안에 전체 이온이 2N몰 있을 때 우리 이온의 몰농도의 합을 A몰 농도라고 나타낸다는 거야. 자, 우리 이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만들 용액은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염산을 30ml가 아니라 40ml, 이렇게 생긴 수산화나트륨을 10ml가 아니라 40ml를 섞을 거래. 일단 X몰농도 HCl 수용액 40ml 안에는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같은 양 있겠죠. 일가산이니까. Y몰농도 NaOH 수용액 40ml 안에도 일가염기이기 때문에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같은 양만큼 있을 거예요. 몇 몰씩 있는지 N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HCl 30ml 안에 얘네들이 N몰씩 있었어. 그럼 40ml, 3분의 4배가 되면 이온의 양도 3분의 4배가 되니까 여기는 3분의 4N몰씩의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NaOH도 같은 방법으로 보면 NaOH 10ml 안에 N몰씩 있었어. 그의 4배인 40ml 있으면 얘네들도 이 용액 안에 4N몰씩 들어있다라는 거 일단 우리 부피비에 비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산과 염기를 혼합할 거야. 그럼 우리 이번에 그 혼합 용액 안에 들어있는 몰농도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과 용액의 부피 값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이 두 개를 혼합했을 때 용액 안에 있는 전체 이온수 몇 몰이니 얘들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일단 얘네들을 혼합하면서 얻어지는 용액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이 갖고 있는 H 플러스보다 염기가 갖고 있는 OH 마이너스가 많았으니까 이 용액은 무조건 염기성이죠. 그리고 내가 섞고 있는 산은 일가산, 섞고 있는 염기는 일가염기이기 때문에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혼합했을 때 혼합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면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염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온수 4N 더하기 4N에서 8N몰만큼의 전체 이온이 들어있다. 라는 거 우리 2점짜리 10번이랑 3점짜리 8번에서 계속 연습했죠. 해서 이 용액 안에는 8N의 이온이 전체 부피 80ml 안에 있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전체 이온이 8N이라는 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서술합니다. 염산 수용액 안에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3분의 4N몰씩 있었고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안에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4N몰씩 있었어요.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알자 이온만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면 4N에서 3분의 4N몰만큼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3분의 8N 남고요. 나트륨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세 종류의 이온이 전체 8N 몰만큼 남아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각각 이온이 몇 몰인지가 아니라
전체 이온의 몰농도 합이기 때문에 전체 이온의 몰수만 알면 되고요. 이 값을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일단 얘네들은 지울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용액 40ml 안에 이온의 양이 2N몰 있을 때 이 값을 A라고 해. 근데 우리는 지금 용액 80ml 안에 용질을 8N몰만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배겠어? 분모 2배 됐고 분자 4배 됐으니까 2배에서 2A겠지. 아니면 우리 항상 사용했던 것처럼 몰농도비 40ml 안에 2N이 있고요. 80ml 안에 8N이 있어요. 우리 이 값을 A 몰농도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몇 A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고 해도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답은 2A, 정답 4번이다 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2점짜리 12번 봅니다. 약간 조금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결국에 12번 문제에서도 전체 이온의 몰농도 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지만 결국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에다가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을 안다면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1가 염기인 수산화나트륨 Vml, V라는 값이 일단 거슬리죠. 거기를 비커에다가 4번 받아놓고 1가산 염산, 2가산 황산을 각각 10ml, 20ml, 10ml, 20ml 넣었을 때 4개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몰농도 합, 그리고 혼합용액의 액성을 알려줬어요. 2가산도 나오고 부피값도 제대로 안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개념이 값이 많은데, 일단은 선생님 술술 따라오면서 V 값을 먼저 구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임시적으로 이 용액을 1번 용액이라고 하고 이 용액을 2번 용액이라고 할게요. 그럼 V를 먼저 구해봅니다. 1번 용액은 NaOH Vml에다가 HCl 10ml를 섞어준 거야. 2번 용액은 NaOH Vml에다가 HCl 20ml를 섞어준 거야. 2번은 염기성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양의 염기 NaOH Vml, NaOH Vml에다가 HCl 10ml, HCl 20ml를 탔는데 얘가 염기성이래. 그럼 동일한 양의 염기에다가 산을 더 적게 넣어줬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액성이 염기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동일한 양의 OH에다가 산을 20ml 넣어줬는데 염기성이면 10ml를 넣어줘도 여전히 염기성이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용합니다. 1번 용액도 2번 용액도 1가산과 1가 염기를 혼합한 용액이야. 근데 둘 다 염기성이래. 그럼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염기 NaOH Vml에 있던 이온수랑 똑같아요. 2번 용액이 염기성이래. 그럼 2번 용액 안에 있는 전체 이온의 양도 NaOH Vml에 있던 전체 이온수랑 똑같아. 그럼 NaOH Vml에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같은 양씩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N몰씩 있었으면 이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NaOH Vml가 포함하는 전체 이온수 여전히 2N몰이고, 얘가 염기성이니까 2번도 원래 NaOH Vml가 포함하던 전체 이온수 2N몰만큼 포함한다고 내가 N이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1번 용액과 2번 용액에서 전체 이온의 몰농도 합을 나타내보면 전체 이온의 몰농도 합은 혼합 용액의 부피와 전체 이온의 양을 알아야 된다. 1번 용액의 혼합 용액의 부피는 Vml에다가 10ml 더 넣어줬으니까 V 더하기 1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 되고요.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은 2N입니다. 2번 용액은 Vml에다가 20ml 넣어줬으니까 V 더하기 20ml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기성이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 2N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 1번 용액과 2번 용액의 몰농도의 합이 1과 5분의 3이래. 이 값이 1대 5분의 3이라는 거거든요.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고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V는 5다라는 것을 먼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지수를 이용하면 NaOH Vml는 5ml고요. 그 안에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n몰씩 들어있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냅두고 이제 다음 세 번째 용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지웁니다. 필요하면 정지하고 필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럼 이제 3번 용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3번 용액은 NaOH Vml, 즉 5ml와 황산수 용액 10ml를 혼합한 거야. NaOH 5ml에는 우리가 이미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n몰씩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요. H2SO4는 우리가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하나 알고 있는 것은 H2SO4는 이가산이기 때문에 얘 10ml 안에 SO4 2-가 만약에 A몰 있다면 H 플러스는 2A몰만큼 있다라는 거 정도는 서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섞을 건데 이 용액은 염기성이래. 그럼 봐봐. 내가 산이랑 염기를 섞었는데 여전히 염기라는 것은 이 용액이 갖고 있던 NaOH 5ml에 들어있던 OH-와 H2SO4 10ml에 들어있던 H 플러스 중에 누가 더 많았다. OH-가 더 많았으니까 염기성인 거죠. 해서 내가 얘네들을 혼합해서 반응을 보내보면 H 플러스 다 사용되고 OH-2A만큼 사용을 돼서 1대1로 반응을 할 거고, 그럼 이 혼합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세 종류의 이온의 양을 합쳐주면 En-A몰만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A를 N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데 2번과 3번 용액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몰롱도 합을 다 나타내줬으니까 1번, 3번 비교하셔도 되고 2번, 3번 비교하셔도 됩니다. 2번과 3번의 몰롱도 합을 나타내보면 V는 5ml니까 2번 용액은 V 더하기 20해서 25ml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염기성이니까 NaOH 5ml에 들어있던 전체 이온수 2N과 같아요. 3번 용액의 부피는 NaOH V 5ml에다가 황산 10ml 넣어준 거니까 혼합용액의 전체 부피는 15ml고요.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En-A몰이에요. 이 몰롱도 값을 5분의 3과 5분의 4라고 직접 값을 줬으니까 정리해서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고 예쁘게 나타내 보시면 A는 n과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 n은 5a와 같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 n은 5a와 같다라는 값이 나와요. 자, 우리 그러면 이거 n과 a의 관계를 알아냈으니까 마지막 4번 용액 한번 볼게요. NaOH 5ml랑 H2SO4 20ml를 섞을 거야. NaOH 5ml 안에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각각 n몰씩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H2SO4 2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SO4 2-의 양을 보면 일단 우리 아까 10ml 안에 A랑 2A만큼 있다고 했잖아. 그럼 20ml에는 2A와 4A만큼 있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우리 A와 N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온의 양을 모두 다 N으로 나타내보면 A는 5분의 2N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4N과 같고 이 값은 5분의 8N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중화 반응을 한번 보내보면 염기가 갖고 있는 OH-와 산이 갖고 있는 H 플러스 중에 이번에 H 플러스가 더 많아. 얘는 산성인 거야. 그러면 얘가 다 사용되고 5분의 8N 중에 N몰이 반응해서 5분의 3N몰만큼 남아있어요. 그럼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N몰, 5분의 3N몰, 5분의 4N몰 해서 5분의 12N몰만큼 들어있습니다. 여기 되시죠?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지워볼게요. 우리 이번에도 비례식을 세워서 X를 구할 건데 아무나 기준으로 잡으셔도 돼요. 선생님은 방금 전에 봤던 애를 가지고 잡아볼게. 3번과 4번 용액을 비례식으로 잡아보면 3번은 15ml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은 우리 안 구했구나. 3번 말고 1번이랑 해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1번과 4번 용액을 기준으로 보면 1번은 용액의 부피가 5ml에다 10ml를 넣어준 거니까 15ml야. 1번도 염기성이기 때문에 전체 이온의 양은 원래 염기가 갖고 있던 2N과 같고요. 4번 용액은 5ml에다가 20ml 더 넣어줬으니까 25ml고요. 방금 전에 구했는데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은 5분의 12N이에요. 이 값이 1대 X와 같다라는 거니까 우리 X 구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하시면 비례식 뭐 지워지고 하면 X는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지만 25분의 18 나옵니다. 해서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고, 문제 1번 용액과 2번 용액 둘 다 염기성이라는 걸 먼저 알아냈고, 그러면 두 용액은 모두 다 NaOH Vml에 들어있던 이온수와 같기 때문에 그 이온수가 같다는 것과 전체 이온의 몰롱도 합의 비를 이용해서 V 먼저 얻어냈고요. 두 번째, H2SO4에 들어있는 이온을 H 플러스 10ml, H 플러스 2A몰, SO4 2 A몰이라고 했을 때 A와 N의 관계를 2번 용액과 3번 용액을 비교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낸 A를 이용해서 4번 용액의 전체 이온이 몇 몰 있는지 알아냈고, 4번 용액의 부피 알고 있고 전체 이온의 양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준 것처럼 1번, 4번 비례를 이용해서 X 구해냈고요. 2번, 4번, 3번, 4번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점짜리 9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염산이 10ml씩 들어있는 두 개의 비커에다가 각각 A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1가 염기랑 B몰 농도 수산화 칼슘 2가 염기를 각각 첨가할 때 첨가한 염기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생성된 물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내가 일단 비커에다가 이번에는 1가산 염산 10ml를 덜어놓고 여기다가 A몰 농도 NaOH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 아니면 1가산인 염산 수용액 10ml를 또 다른 비커에다가 받아놓고 여기다가 B몰 농도 수산화 칼슘 수용액을 조금씩 넣고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H 플러스를 포함하는 산, H 플러스를 포함하는 산에다가 OH-를 포함하는 염기 수용액을 넣으면 누가 생기겠어? 물이 생기겠지. 그래서 둘 다 그래프 개형은 일단 염기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생성된 물의 양이 늘어나고요. 염기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생성된 물의 양이 늘어납니다. 근데 두 가지 실험에서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느 지점 이후로는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아. 어느 지점 이후로는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 둘 다 똑같지. 우리 적정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얘가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갖고 있는 1가산이었으면 여기다가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각각 같은 개수씩 한 개씩 계속 한 방울씩 넣어줘요. 그럼 처음에 한 방울 들어갔을 때는 얘가 갖고 있던 OH 마이너스랑 여기 들어있던 H 플러스랑 반응해서 물이 하나 생기고 또 그 다음에 한 방울 더 넣어줘.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넣어주면 내가 이번에 넣어주는 OH 마이너스랑 여기 안에 있던 H 플러스랑 반응해서 물 한 개 더 해서 최종 2개 생겼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한 방울씩 더 넣어줬어. 그때는 내가 아무리 OH-를 또 넣어줘도 반응할 H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용액에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남아있지 않대요. 그러면 아무리 OH-를 넣어줘도 물이 더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이 이후로는 용액 중에 H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OH-를 아무리 넣어줘도 물이 더 이상 생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 중화반응 양적관계에선 중화점을 찾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물이 계속 더 생기다가 이때까지 생기다가 이 이후로 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이때가 딱 내가 염산 10ml에 갖고 있던 H 플러스가 내가 넣어주고 있는 NaOH랑 딱 중화점, 중성 용액을 형성하고 이 이후로는 OH-를 더 넣어줄수록 염기성 용액이 되는 것이지 물이 더 생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서 각각 NaOH를 넣어주는 실험과 수산화 칼슘을 넣어주는 실험에서 중화점을 찾아서 이것을 수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그냥 NaOH 넣어주는 실험을 1번 실험이라고 한다면 1번 실험은 염산 10ml랑
A몰 농도 NaOH 수용액 20ml를 넣었을 때가 중하점이에요. 2번 실험은 염산 동일하게 10ml에다가 B몰 농도 수산화칼슘 수용액 40ml를 넣어줄 때까지는 물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안 생기니까 여기가 중하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A랑 B를 각각 구해 볼 건데 우리가 HCl 10ml를 갖고 있지만 얘의 몰농도까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사용되지 않은 미지수 C를 이용해서 이 용액이 C몰 농도라고 한다면 얘가 갖고 있는 H+의 양이랑 얘가 갖고 있는 OH-의 양이 같은 거지. 이때가 중하점인 거니까. 그래서 염산은 1가산이에요. 몰농도 C몰 농도예요. 얘 10ml를 사용했어요. 이때 수산화나트륨 1가 염기예요. 몰농도 A예요. 20ml 사용했어요. 이 방정식이 적용되는 거죠. 산이 포함하는 H+랑 염기가 갖고 있는 OH-의 양이 같은 게 중하점이니까. 2번 실험에서도 얘 동일한 염산 사용했으니까 C몰 농도고요. 1가산 C몰 농도짜리 10ml 사용했는데요. 얘는 2가 염기 B몰 농도짜리 40ml랑 반응할 때 완전 중성의 용액을 만듭니다. 라고 해서 방정식 2개 얻어낼 수 있어요. 사실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우리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 이 값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은 B분의 A인데 얘도 좌항은 1 곱하기 C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얘도 좌항은 1 곱하기 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결국엔 A몰 농도 NaOH 20ml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 양과 B몰 농도 수산화칼슘 40ml에 들어있는 OH-의 양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등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1 곱하기 A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은요. 2 곱하기 B 곱하기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지워지고 정리해보시면 B분의 A는 4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까지 보시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X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문제는 약간 달라요. 이전에 2점짜리 5번이나 12번 문제는 이온 양을 정확히 구할 필요 없었어. 우리가 알아서 임의로 N몰이면 N몰이다, 3분의 4N몰이면 3분의 4N몰이다 해서 비례식으로 몰농도의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X는 실제로 이 지점에서의 몰농도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N이라는 미지수가 아니라 실제 각 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양을 숫자 값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 게 우리가 이미 기준점을 하나 받았는데 1번 실험이든 2번 실험이든 둘 다 물은 0.02몰까지만 생성됐어.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와 같고요. 개수비 1:1:1이거든요. 물이 0.02몰만 사용됐다는 것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염산이 포함하는 H+가 0.02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NaOH든 CaOH2든 계속 넣어주면 물이 점점 생겨서 0.02몰까지 생기다가 이 이후로는 H+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NaOH를 더 넣어줘도 이제 물이 생성될 수 없는 거죠. 해서 이 값도 내가 아까 A랑 B를 정확히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 HCl 10ml에 들어있는 H+의 양은 0.0이에요. 얘도 똑같이 0.0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OH-도 0.02몰, 여기에 들어있는 OH-도 0.02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 지점은 가지점입니다. 가지점은요. 어떤 지점이냐면 일단 HCl 10ml에다가 염기를 넣어주는 건데 가는 수산화칼슘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B몰 농도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넣어주고 있는 지점이고 몇 미리 넣어줬을 때냐면 V1ml 넣어줬을 때 이온의 양이 몇 몰인지 구해야 돼. 그러면 그리고 V1을 구해서 이 혼합용액의 부피가 몇 밀인지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V1을 먼저 한번 구해볼 건데 V1은 이 실험에서 V1의 값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문제에선 가를 여기로 표시해줬지만 V1은 수산화 나트륨이랑 반응할 때 지점으로 한번 볼게요.
V1ml의 수산화 나트륨과 10ml의 HCl이 반응했을 때 물은 0.01몰만 생겨. 이 말은 이 V1ml, 즉 A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V1ml가 포함하는 OH-가 0.01몰이기 때문에 0.02몰의 H+를 포함하는 염산에다가 얘를 V1ml 넣었을 때 아직 물이 0.01몰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V1ml는 NaOH가 OH-를 0.02몰을 포함하는 지점으로 찾아주면 돼. 사실 우리 그래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죠. NaOH는 20ml 넣어줬을 때 중화점, 즉 OH-0.02몰 포함하니까 물이 0.02몰 딱 생성된 건데 0.01몰은 그러면 10ml 넣어줬을 때잖아요. 우리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수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HCl 수용액 10ml와 A몰 농도 NaOH 수용액 20ml가 중화점이었고요. 얘는 H+를 0.02몰만큼 포함합니다. 당연히 Cl-도 0.02몰 포함하겠죠. 얘는 10ml, 얘 20ml가 딱 중화점이기 때문에 이 말은 NaOH 20ml도 OH-를 0.02몰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가 염기니까 Na+도 0.02몰 포함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줘야 되는 V1이라는 지점은 NaOH를 V1ml 넣어줬을 때 물이 0.01몰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20ml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OH-를 0.01몰 포함하는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알아내야 돼.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죠? 20ml에 0.02몰의 OH- 포함하면 10ml에 0.01몰의 OH-를 포함할 거 아니야? 해서 일단 V1은 10ml다 라는 것을 알아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볼 건데 일단 V1은 10ml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칼슘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데 2번 용액 다시 봅니다. 2번 용액은 염산 10ml랑 B몰 농도 수산화 칼슘 40ml가 중화점이라고 했잖아. 얘가 H+랑 Cl-를 0.02몰 포함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40ml 안에 OH-를 0.02몰 포함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수산화 칼슘은 1가염기야, 2가염기야? 2가염기죠. 2가염기에선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이 같지 않죠. 칼슘 2+와 OH-는 1대2의 몰비로 수용액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워졌네. OH 40ml 안에 OH-가 0.02몰 있다는 건 이 안에 칼슘 2+는 0.01몰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낼 수 있어요. 무튼 우리한테 지금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수산화 칼슘은 40ml에 OH-를 0.02몰 포함해. 그럼 우리가 궁금한 V1ml, 10ml 안에는 OH-는 4분의 1, 0.00 5몰만큼 포함하고요. 칼슘 2+는 0.025몰만큼 4분의 1배씩 포함합니다. 우리 그리고 얘는 여전히 알고 있죠. 얘는 H+ 0.02몰, Cl-도 0.02몰 포함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가지점에 대해서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들을 반응시켜줬는지 다 구했어. 마찬가지로 위에 한 번 더 지우고 가지점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합니다. 자, 가지점에서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지점 반응을 보내볼게요. H+랑 OH-가 반응을 할 건데 OH-가 적기 때문에 얘 있는 만큼만 반응을 해서요. 가지점에서 H+가 여전히 0.0015몰만큼 남아 있습니다.
0.015몰만큼 남아있죠. Cl-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0.02몰만큼 남아있고요. OH-는 다 사용했고 칼슘2 플러스도 구경꾼 이온이니까 0.0025몰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점에서 혼합용액의 부피는 10ml 더하기 V1ml, 10ml이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부피는 20ml예요. 자, 우리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도 알고 용액의 부피도 알고 있으니까 저 가지점에서 전체 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용액의 부피 20ml에다가 전체 이온의 몰수를 더해서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온의 양은 0.02 더하기 0.02로 더하기 0.0025이기 때문에 0.0375몰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뭐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진 않지만 20분의 37.5가 나와요. 계산해보시고 자 최종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얘 그리고 B분의 A를 곱해줘야 되는데 B분의 A는 4였고요. X는 20분의 37.5까지만 약분을 했죠. 지워지고 깔끔하게 약분하시면 이 값은 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돼요. 12번 봅니다. 이게 용액이 세 종류나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서 일단 문제에서 준 용액 세 가지를 어떤 용액을 혼합한 용액인지 선생님이 미리 써놨고요. 자료 수용액에서 H2SO4는 H 플러스와 SO4 2-로 모두 이온화된다. H2SO4는 이가산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EX몰롱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Y몰롱도 황산 수용액, X몰롱도 염산 수용액을 준비했고요. 그 EX몰롱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Vml에다가 Y몰롱도 황산 수용액 10ml를 첨가하여 혼합용액 1번을 만든 것이 나과정. 거기다가 1번 용액에다가 염산 20ml를 더 추가한 것이 혼합용액 2번. 거기다가 염산 20ml를 한 번 더 추가한 거. 그럼 토탈 염산 40ml 넣어준 거죠. 그 용액을 혼합용액 3번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을 주어줬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힌트, 결과 나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0.01몰이래. 나는 어떤 용액이냐면 혼합용액 1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해서 혼합용액 1번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0.01몰이래.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면 1번은 EX몰롱도 NaOH, 수용액은 표시는 생략했어요. 일단 자리가 없어서 Vml랑 Y몰롱도 황산 수용액 10ml를 혼합했을 때 여기서 물이 0.01몰 생성됐대. 물이라는 건 H 플러스랑 OH-가 1대1로 반응해서 물 한 개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물이 0.01몰 생성됐다라는 것은 얘가 포함하고 있는 OH-도 0.01몰은 일단 있는 거야. 얘가 포함하고 있는 H 플러스도 0.01몰은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0.01몰보다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0.01몰밖에 없어서 물이 0.01몰이 생성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딱 0.01몰에 OH-를 포함하고 얘는 0.01몰보다 H 플러스가 많았으면 이번에도 물이 0.01몰 생성될 거고 아니면 수산화나트륨 Vml도 OH-를 0.01몰, 황산 수용액 10ml도 H 플러스를 0.01몰 포함해서 딱 물이 0.01몰 만들어지고 얘가 중성일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도 최소 OH-를 0.01몰, 얘도 최소 H 플러스를 0.01몰을 포함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물이 0.01몰 생성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만 짚어보고요. 2번 용액으로 넘어갈 건데 2번 용액이 중성이래. 자, 봐봐라.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내가 더 넣어준 거는 누구냐면 HCl을 더 넣어줬어. 그랬더니 이 용액이 중성이래. 그러면 여기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용액이 중성이라는 것은 EX몰롱도 NaOH Vml가 가지고 있는 OH- 양과 Y몰롱도 황산 10ml, X몰롱도 염산 20ml가 합쳐서 가지고 있는 H 플러스의 양이 딱 같아서 중성이 됐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올 때 산을 더 넣어줬잖아. 그랬을 때
중성이 됐다는 거는 일단 이 혼합용액 1번 혼합용액은 염기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1번으로 돌아와 볼게. 그러면 1번 용액에서는 물이 0.01몰밖에 생성이 안 됐어. 왜냐면 얘는 염기성이잖아. 그 말은 OH-는 0.01몰보다 더 많이 충분히 있었는데 누가? Y몰 농도의 H2SO4 10ml가 H 플러스를 딱 0.01몰만 포함했던 거지. 그래서 OH-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0.01몰밖에 없어서 물이 0.01몰만 생성되고 OH-가 남아있는 염기성 용액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HCl을 더 넣어줬더니 이 HCl이 갖고 있던 OH 플러스가 혼합용액으로 더 들어와서 남아있던 OH-, 1번에서 남아있던 OH-와 얘가 갖고 있던 H 플러스가 반응해서 딱 중성 수용액이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번 용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2번 용액은 중성이래.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온들을 볼 거예요. 왜냐면 2번 용액 안에 존재하는 양이온이 몇 몰인지 알려줬거든. NaOH는 1가 염기로서 원래 Na 플러스랑 OH-를 같은 양만큼 갖고 있었을 거고요. H2SO4는 우리 여기서 한번 구했지. Y몰 농도의 H2SO4가 가지고 있는 H 플러스는 0.01몰이야. 그러면 이 용액 안에 SO4 2-는 몇 몰 들어있었겠어? 이가산이니까 H 플러스랑 SO4 2-는 2대1의 비율로 존재하죠. 0.005몰만큼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염산수용액 안에는 H 플러스랑 Cl-가 같은 양만큼 있습니다. 우리 얘네들 양을 모르니까 의미 없긴 하지만 아예 미지수를 세어보면 얘 A몰 있었으면 얘도 A몰 있었어. 얘는 몇 몰 있는지 정확히 아니까 이대로 냅두고요. 얘 B몰 있었으면 얘도 B몰 있었어. 중요한 건 2번 수용액은 중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염기가 갖고 있던 OH- 총량과 산이 갖고 있는 H 플러스의 총량이 같아서 얘네들은 모두 다 1대1로 반응해서 없어져. 그래서 중성이라는 것은 용액 안에 H 플러스랑 OH-가 다 반응하고 없어져서 구경꾼 이온들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용액 안에 남아있는 이온은 누구가 있냐면 Na 플러스 구경꾼 이온 있죠? SO4 2- 구경꾼 이온 있죠? Cl- 구경꾼 이온 있어요. 얘네들만 남아있고 이 용액 안에 남아있는 양이온이라 함은 그럼 누구밖에 없어? 나트륨 플러스밖에 없지. 해서 나트륨 플러스가 0.02몰 있었다는 거고 나트륨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처음에 넣어준 만큼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럼 2x몰 농도 NaOH 수용액 Vml에는 Na 플러스가 0.02몰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태까지 알아낸 거 정리해보면 이 X몰 농도 NaOH 수용액 Vml에는 1가 염기로서 Na 플러스랑 OH-가 같은 양 들어있을 건데 우리가 2번 실험은 중성 용액으로서 2번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은 나트륨 플러스밖에 없고 자료에서 2번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양은 0.02몰이라고 줬고 얘가 그럼 여기 0.02몰 있다는 거니까 2x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Vml 안에는 Na 플러스랑 OH-가 원래 0.02몰씩 들어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Y몰 농도 H2SO4 수용액 10ml 안에 H 플러스가 0.01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용액은 염기성이 되면서 물이 0.01몰 생성됐다라는 거 알아냈죠. 그래서 여기는 H 플러스가 0.01몰 들어있고 이가산이니까 SO4 2-가 0.005몰 들어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 자, 마지막이다. 그러면 2번 수용액은 중성이잖아, 얘들아. 2번 수용액에서는 내가 넣어준 염기가 갖고 있던 OH-의 양과 내가 넣어준 산이 갖고 있던 H 플러스의 양이 같을 때예요.
그러면 염기는 OH-를 0.02몰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넣어준 두 종류의 산이 포함하는 H+의 총량도 0.02몰이었겠지. 그러니까 중성인 거잖아. 그러면 Y몰롱도 H2SO4 10ml가 0.01몰을 포함하면 X몰롱도 HCl 20ml는 H+를 0.01몰 포함해야지 딱 이 용액이 중성이라는 거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X몰롱도 염산수용액 여기 실험에서 20ml 넣어줬죠? 20ml는 1가산이니까 H+랑 Cl-를 같은 양 포함할 거고 중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얘는 H+를 0.01몰 포함했을 것이다 라는 거 알아냈죠? 해서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산과 염기에 밀리리터당 각 몇 밀리리터가 몇 몰의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길로 넘어갈 때는 HCl을 20ml 더 넣어줬고 20ml는 H+랑 Cl-를 0.01몰씩 포함하니까 이 혼합 용액은 0.01몰의 H+를 포함하는 산성 용액이 되겠구나 해서 1번, 2번, 3번 용액이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산성인지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X랑 Y는 주어진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V를 모르니까 HCl 수용액을 가지고 X를 얻어내 볼게요. X는 HCl의 몰농도면서 HCl 수용액은 20ml 안에 HCl을 0.01몰 포함하고 있었고 이거 계산해 주시면 0.5라는 값이 나옵니다. Y는 황산 수용액의 몰농도로서 황산은 10ml 안에 H2SO4를 0.005몰 포함했으니까 두 개 이온화된 H+가 0.01몰 된 거지. H2SO4는 이온화되면 두 개의 H+랑 한 개의 SO4 2-를 이온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 용액에 넣어준 H2SO4는 0.005몰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X도 0.5, Y도 0.5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 3번 용액에 들어있는 G,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을 구해볼게요. 그럼 우리 3번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을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 조금만 내릴게요. 방금 전에 정리한 거대로 3번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을 따져보면 2X 몰농도 NaOH Vml에는 Na+랑 OH-가 0.02몰씩 있습니다. Y 몰농도 H2SO4 안에는 H+가 0.01몰, SO4 2-가 0.005몰만큼 들어있었습니다. HCl 40ml 안에는요, 우리가 지금 구한 건 HCl 20ml 안에 0.01몰씩 있었다는 거니까 H+ 0.02몰, Cl- 0.02몰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 혼합했을 때 우리는 누구만 알면 되냐면 음이온이 누가 있는지만 알면 돼. 일단 중요한 건 OH-는 0.02몰 있는데 H+는 0.03몰 있으니까 음이온인 OH-는 다 사용돼요. 그러면 음이온 중에 구경꾼 이온인 SO4 2-는 0.005몰 그대로 남아있고 음이온인 Cl-도 0.02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음이온은 0.025몰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음이온의 양이 아니라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3번 용액 전체의 부피도 알아내야 돼요. 3번 용액은 NaOH V H2SO4 10ml, HCl 40ml니까 V 더하기 50ml거든요. 그래서 V를 알아내야 되는데 V는 문제에서 주어진 농도, B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2X 몰농도고 HCl은 X 몰농도야. 수산화 나트륨이 2배만큼의 몰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X몰농도 HCl 20ml 안에 H+ Cl-가 0.01몰씩 들어있어. 그러면 2X몰농도 NaOH Vml 안에 Na+랑 OH- 가 0.02몰씩 들어있대. 이때
V가 20이어야지 몰농도가 1대 2라는 거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V가 20이라는 거 구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G를 구해보면 G는 3번 혼합용액에서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인데 전체 부피는 V 더하기 10 더하기 40이니까 전체 70ml고요. 용액 안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합은 0.025몰이었어요. 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14분의 5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을 x 곱하기 y 분의 g분의 x 곱하기 y로 나타내보면 14분의 5 분의 0.5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시면 0.7이라는 값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여기 표시가 돼 있네요. 0.7 4번 골라주시면 돼요.